안녕하세요. 저희는 몽실 통통저고요. 이번 주제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갔어요. 그래서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맡은 몽실 통통의 조장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먼저 주거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 각각 설문지와 인터뷰 그리고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으며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설문지는 거주하는 주 외국인의 국적을 밝힌 설문지와 밝히지 않은 설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가설을 세울 때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설문지를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각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지역별로 살고 싶은 정도에 따라 5점씩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최대 성공 점수가 50점인데 먼저 국적을 밝힌 설문지가 25점 그리고 국적을 밝히지 않은 설문지가 25점 이렇게 해서 총 합해서 50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목적은 학생들의 지형에 대한 인식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런 편견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합쳐서 우리가 보완하여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 설문지고요. 보면 여기 오른쪽 보시면 왼쪽 보시면 지금 프랑스인 거주, 종족 거주라고 그런 대부분의 거주민들에 대한 국적을 표시하는 설문지가 있는 반면에 이쪽에 보시면 위와 밑과 다르게 거주지에 살고 있는 주 외국인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네, 분석 결과인데요. 먼저 외국인의 국적을 밝힌 것과 외국인의 국적을 안 밝힌 것 살펴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건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약간의 저희가 하다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어차피 우리가 국적을 안 알려주더라도 먼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보시면 설해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적을 밝힌 경우나 안 밝힌 경우나 사람들이 살고 싶다는 인식이 강했고 그리고 그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살고 있는 안산이나 영등포에 관해서는 별로 살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리고 이건 저희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쁘고 맛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런 느낌. 한남동은 워낙 유명하고 그게 내 생각에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워낙 예쁜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게 내 머릿속에 각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는 가봤어? 한남동은? 한남동은 그냥 거기에 직접 갔다기보다는 땅 구경하는 김에 갔었지. 그럼 실제로 봤더니 어땠어? 실제로 방송이랑 똑같았어? 굉장히 살기 좋아 보이고 깨끗하고 거리도 좋은 집도 많고. 이태원은? 이태원은 여러 번 가봤지만 이태원도 좋은 것도 많고 좋더라고요. 살기는 좋아? 좋을 것 같아? 내가 들은 바로도 좋다고 하더라고. 이태원 사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영등포 대림동은? 안 가봤지. 근데 여기는 내 친구가 이 근처에서 일했었는데 되게 느낌이 이상하고 그렇다고 했었어. 어떤 점에서? 위험하고 약간 그런 밤에 특히 막 범죄인 같은 것도 있고 혼자 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럼 안산 원곡동은? 안산 원곡동은 그냥 이것도 그냥 다 들어본 바에 의한 거지. 이 근처에서 일하는 공기 오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지. 직접 가본 적은 없으니까 알았어. 그럼 그냥 가본 적은 없는데 주위 사람들의 얘기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가보고는 싶더라고 여기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보도록 할 텐데 얘기해줘. 이거. 이거 왜 선택했나? 사례나는 누가 가져가면 더 왜? 왜? 왜냐하면 맛있는 빵집을 먹고 그리고 그 연예인도 많이 오고 유명한 데잖아. 가보고 싶은 그리고 밑에 거. 고성격 거주하는 영국부터 대인동은 사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중산들이 거주하는 게 처음 알았고 그치.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왠지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야.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성이나 태중이지만 이 조건 되게 무서워. 근데 물론 허거 같은 거 맛있겠다. 한남동은? 한남동은 그냥 갈 것 같아. 여기 이미 많이 간 데라서 요즘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워낙 조용하고 맛있는 레스토랑이 많아. 그렇지. 그래서 좋아. 안성 원곡도 외국인 노동자 많고 여기도 아까 거기 고성도 거주하는 데처럼 처음 들어보는데 안성 원곡도 되게 그렇긴 하지. 그래서 생각이 없어. 이태원은 이태원 사실 별로 안 좋아해. 왜? 왜냐면 이분도 많고 뭐랄까 폭력적이고 지방적으로 오는 발 맞춰요. 왠지 별로야? 오케이. 제가 인터뷰를 총 요약을 해드리자면 실제로 예전부터 모두 외교관들이 거주했던 한남동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자리 잡고 있는 한남동이나 설해마을 부분에서는 인식이 좋다고 직접 자기가 가본 경우도 있지만 깨끗한 시설과 좋은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여기 차이가 있겠지만 안산이나 대림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외국인의 그런 노동자 중심의 지역이었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노동자라는 측면에서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쪽방촌을 살거나 아니면 시설적으로 열악하고 위생적으로 열악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가 자신이 직접 갔다기보다는 주위에서 말하는 인식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다는 것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다크 3일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삶을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한남도 요소반길을 표현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유로운 장터라고 그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식으로 약간 미화시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태원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젊은이들의 인기누나라던가 플리마켓 그리고 왠지 이태원에 가면 멋있다는 느낌. 요즘에 최근에 방송하는 무한도전에서도 이게 이태원은 젊음의 거리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자체를 해당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그냥 쿨한 시민이라고 하는 일종의 트렌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볼 수 있고 보시다시피 방송 이후에 데이트 코스에 대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으로부터 알 수 있었던 거는 방송의 역할이 우리의 매체 역할이 거주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다큐 3일에 관한 내용인데 중국 동포의 72시간을 통해서 72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한 것인데 보면 여기 할아버지 두 분, 이게 두 분은 한국인이세요. 한국인이실 때 밑에 보면 비처 질서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별로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10년 넘게 불법 체류자가 되었던 저희를 다 도와줬고요. 회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저희 밑에 보시면 새벽 4시에 가고 저녁 7시까지 하다 보면 저희는 겉으로는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다문화 위해서 같이 교류를 하자, 얘기를 하자 하지만 실제 그 지역에서는 각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방송을 시작을 하면 노동하고 생계를 뿌려가는 조선적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의 갈등과 편견 하고 그리고 결국 그 노동자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고 조선족을 위화한다는 게시판에 방송을 시청자 게시판에 많이 올라요. 실제로 노동자 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2차적으로 그분에 관련된 범죄나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막상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 애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계속 미화시키고 안에 있는 정말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송으로 문제를 가리려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분석 결과 한국인의 인식이 일단은 문제점이었고 그리고 방송의 초점이 참편율물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같이 미국이나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 가족 토론적, 인디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인데 그리고 안산이나 고등동 같은 동네를 다룰 때는 외국인과 같은 어려운 주제를 다뤄서 일단 방송 매체 특성상 우리에게 이쪽은 좋은 동네, 이쪽은 조금 뭔가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우리에게 좀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의 재생산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다문화 지형들의 홍보 미흡이라는 건 아까 인터뷰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자기가 대림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인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들을 대표하는 다문화 정책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주위에 얽힌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분들은 이 지역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관광지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상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해결 방안으로는 지금 이렇게 논문인데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그래서 최희연 씨와 김희연 씨가 쓰신 논문인데 이게 다문화 콘텐츠 사례집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부서가 중복되어 있고 정책이 중복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보면 그냥 언어를 교육한다, 부모의 문화를 교육한다라는 되게 창의적이지 않고 되게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다양한 교육 똑같이 진행하면서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문화 콘텐츠 사례집을 서로 공유하면서 교육의 다양화를 시키고 지역 교육청 또는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정책이 대단히 필요한데 이거는 인권신문에서 발행한 내용인데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저희가 계속 강조한 게 방송들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의 다양성을 전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방송 다문화 가족 자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에서는 우리 실제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좀 감정이 호소한 측면이 있다라는 식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식 개선 공모전 등 국가 정부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을 듣는 내용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매체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송 매체가 아직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하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편중된 방송 콘텐츠 대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총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가본 것보다는 방송이나 정책이 만들어낸 그런 인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직접 체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방송이나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부분을 한쪽 측면이 아니라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